최근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앞으로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감기는 영어로 하프라이프라고 합니다. 절반을 의미하는 하프와 수명을 의미하는 라이프를 합쳐 만든 단어입니다. 반감기는 어떤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물질의 붕괴, 약물의 체내에서의 소멸, 화학 반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본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다 라고 하면 카본14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73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팩토마인드라는 회사에서 CSO 직책을 맡고 있는 이용준이고요. 가상화폐 업계로 오기 전에는 미국 월가에 있는 시티그룹이라는 곳에서 유형 반전도 트레이딩 관련 업무를 보다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5730년이 아니라 4년마다 발생합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돈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두 사람이 서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굴자는 비트코인 거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블록은 여러 정보를 하나로 모은 파일로 보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거래 기록을 영구히 보관하는 거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원장 자체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혹은 이제 보안성이 우수한 공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책에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모호하게 뭐 생태계 혹은 우주 이런 큰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담백하게 그냥 원장이다, 그 원장을 다루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원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집단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비트코인의 본질의 가치를 좀 더 잘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책에 참여자 A가 네트워크 참여자 E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기입을 한 행동을 블록을 생성을 한다는. 이 비트코인 블록 만들기는 마치 키즈 카페에서 하는 레고 블록 만들기 놀이와 비슷합니다. 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듯이 비트코인 채굴자는 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담은 특별한 블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블록은 여러 가지 거래,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거래 기록의 집합입니다. 그 거래 기록 중에 일부분을 블록 채굴자들이 모아서 하나의 노트에 기입을 해서 이 블록을 네트워크 상에 배포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거래 블록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금을 캐는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자는 컴퓨팅 성능을 사용해 암호화 문제를 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을 보상받습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이유가 뭐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보상이 뭐냐면은 이제 블록을 생성했을 때 이 블록 리워드라는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리워드가 이제 새롭게 그 채굴되는, 새롭게 신규 창출되는 비트코인의 형태로 받게 되는 건데, 보상받는 비트코인의 액수가 대략 4년에 한 번씩 줄어들게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드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반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전체 수량이 반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블록당 1회 발행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체 공급량이 반감하는 컨셉이 아니라 시장에 새로 풀리는, 즉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새로 창출되는 비트코인이, 생겨나는 비트코인이 그 추가 발행량이 줄어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즉 4년 전 한 번 채굴에 성공해서 한 개의 블록을 만들면 비트코인 100원어치를 발행할 수 있었다면 4년 후에는 50원어치밖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즉 채굴에 따른 보상액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는 비트코인 최초 설계자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즉 비트코인 우주를 창조한 설계자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프로그램 안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채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비트코인 채굴은 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났던 골드러시 시기의 황금 채굴과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서부개척 시대 황금 채굴은 시대적 배경과 기술적 특징, 참여 방식 등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선 같습니다. 쉽사리 얻기 힘든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인간 탐욕의 산물이란 점과 경쟁 본능이 반영된 현상이란 점입니다. 골드러시는 삽과 곡괭이, 채 등 단순한 도구를 사용했고 육체적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 채굴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적이고 지적인 활동입니다. 채굴자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블록에 포함할 거래 정보를 수집합니다. 채굴자는 블록 해시 값을 찾기 위해 난제를 해결합니다. 해시라는 단어는 chopping이라는 뜻의 영어 동사 to hash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데이터를 잘게 썰어 짧고 굵은 조각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뭉갠다. 약간 뭉개서 우리 해시 포테이토라는 말이 있듯이 원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뭉개서 새로운 이제 형태의 음식이 됐건 대상을 이제 창조물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해시 값이라는 그 값의 특성은 조금만 인풋 값이, 입력 값이 달라져도 그 아웃풋, 즉 결과 값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특정 단어 뒤에 숫자 1을 붙일 때랑 특정 단어 뒤에 숫자 2를 붙일 때랑 그 결과값이 굉장히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값이 이제 16진수 값이고요. 그 16진수 값이 매 블록에 설정되어 있는 난이도 값으로부터 도출되는 16진수 값보다 작아야지 블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올바른 블록 해시 값을 찾는 첫 번째 채굴자는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고 블록 생성 보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네, 이 값이 굉장히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난이도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함수가 존재하고 그 함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원하는 범위의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그 함수에 굉장히 랜덤한 숫자들을 계속 무한 대입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약 1,9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시점은 2140년경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됐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최초의 블록을 만들면서 50개의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세기입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채굴을. 그러므로 더 많은 리소스를 들이고 더 노하우를 쌓고 진심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자들만이 살아남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는 거다. 이게 일본의 어떤 비트코인 반감기 메커니즘을 사토시가 도입한 이유다. 과거 1차부터 3차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번 4차 반감기 때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어서 추세를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또는 연산에 필요한 기계장치가 2년에 한 번씩 가격이 2배로 싸진다. 반대로 말하면 그 반도체의 연산력이 2년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난다. 보상량을 반으로 줄여서 이 채굴자들이 이 무어의 법칙에 따른 너무 심한 어떤 어드밴티지, 이점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롱텀으로 봤을 때 이 채굴자들의 어떤 인센티브, 경제적 요인을 굉장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반감기가. 그냥 반감기가 딱 발생해서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면 당장 볼 때는 이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이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반으로 줄어들므로써 오히려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 소리라서 조심스러운데, 정말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1차, 2차, 3차 반감기 때 가격이 올랐다더라라는 소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거는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미비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격에 대한 영향을 얘기를 하려면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수요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해야 되는 거는 반감기가 공급뿐만이 아니라 수요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반감기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근데 뭐 한 가지 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반감기가 자꾸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화두가 되면서 관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간접적이고 수치화하기에는 어려운. 지난 반감기는 2020년이었는데요. 2020년 반감기 이후로 21년 11월 달에 신고점 8천만 원을 비트코인 가격이 찍었었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2024년 4월에 반감기가 되면 2025년 뭐 10월이나 연말에 이제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이미 반감기가 오기도 전에 전고점인 8천만 원을 뚫고 1억 넘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르죠. 지난 3번의 반감기와는 가격의 패턴 양상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 1차적인 원인은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출시된 것 때문입니다. 24년에 한 번 더 크게 오르고 그때부터 내려가느냐, 아니면 25년까지 안 오르다가 25년 말이 돼서야 갑자기 오르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고 손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아서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불법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 투자의 중대한 변곡점이 도래한 만큼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으로 시장에 접근해볼 가치는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딥인사이트 양한나입니다.